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던 왕숙 권역의 분양 단지들도 29일을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접해서 기존의 다산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양정역세권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공유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택지지구입니다. 다만 감안해야 할 것 중에 지구를 통과하는 고압 전선 철탑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지구 외곽에 있는 일부 철탑은 존치 예정으로 인근 단지는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전체 단지의 비율에서 임대 비율이 높고 분양 단지 비율은 높지 않은데 이 중 많지 않은 분양 단지, 특히 상품 차별화가 좀 더 기대되는 민간 단지 블록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역세권의 다양한 시설을 집적하는 복합 개발을 통해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배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구의 중심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 중학교가 남동쪽에 한 그룹, 북동쪽에 한 그룹 모여 있어서 중학교 학군이 1패천을 중심으로 동, 서측 블록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지 구성상 동측 블록의 임대 비율이 높아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도시 입지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던 왕숙 권역의 분양 단지들도 29일을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아쉽게 낙첨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남양주 왕숙 및 진접 2지구의 계획에 대해서 권역별, 블록별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왕숙지구의 개요,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 인접한 진접 2지구와의 통합 생활권을 포함해서 분석했습니다. 공신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그 아래 남양주 왕숙 2지구를 살펴보려 합니다. 왕숙 2지구는 남양주시 1패동, 2패동 1원에 9년여의 조성 기간을 거쳐 14,51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규모로는 왕숙지구의 4분의 1 수준으로 앞서 분석했었던 왕숙 및 진접 2의 4개의 소생활 권역 중 하나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숙지구와 분당이나 하남, 교산처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구의 특성상 4개의 소생활 권역으로 구분될 전망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아래 왕숙 2지구가 있습니다. 인접해서 기존의 다산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양정역세권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공유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택지지구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에서도 기존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 추가로 왕숙 2지구도 통과할 계획인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 왕숙지구 대비 강남 접근성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럼 왕숙 2지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및 수석 호평 도시 고속화도로를 통한 광역 진출입이 편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구 중심에 경의중앙선 및 9호선 연장선 환승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데 여기 지구 남서측 밑부분에 위치해 있어 왕숙 1지구가 대부분 700여 미터 내에 역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왕숙 2지구는 역 접근성에서 다소 불리한 블록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의 접근성이 단지의 선호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각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예정되어 있어 통학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전망입니다. 다만 감안해야 할 것 중에 지구를 통과하는 고압 전선 철탑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중화가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지구 외곽에 있는 일부 철탑은
존치 예정으로 인근 단지는 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또한 지구 남동쪽 끝에 자원 회수시설 및 자원 순환 종합센터가 들어설 계획으로 충분히 친환경 시설로 건설될 터이지만 인근의 가시권에 있는 단지들은 여전히 신경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지구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왕숙 2지구의 블럭별 세부 공급 내역을 살펴봅시다. 총 23개 공동주택 블럭 14,199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공공 분양은 사전 청약 후 내년 본 청약을 예정하고 있는 A1, A2, A3, A6, A7 블럭을 포함해서 총 6개 단지 3,948세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분양 전환단지는 공공복합단지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세대를 제외하고 별도 단지로는 없으며 민간 분양단지는 역세권의 주상복합단지들을 중심으로 총 8개 단지 3,904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 복합은 없고요. 민간 임대가 1개 단지 632세대, 공공복합이 사전 청약한 A4 블럭을 포함 2개 단지 2,034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임대는 6개 단지 총 3,681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23개 블럭 중 절반 정도인 11개 블럭이 사업 승인을 득해 왕숙 1지구와 지구 조성 속도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획된 블럭의 구성을 보면 왕숙 2지구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블럭도 역세권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왕숙 2지구는 특히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단지의 비율에서 임대 비율이 높아서 분양 단지 비율이 높지 않은데요. 이 중 많지 않은 분양 단지, 특히 랜드마크 차별화가 좀 더 기대되는 민간 단지 블럭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스터 플랜상 걷고 싶은 도시를 표방하는 왕숙 2지구는 역세권의 다양한 시설을 집적하는 복합 개발을 통해서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배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구의 중심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복합 환승 역사가 계획대로 건설 개통된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교통, 공공, 인프라 계획이 통상적으로 지연되는 게 좀 다반사인데요. 최근의 뉴스는 이런 우려를 좀 더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 더 보시는 것처럼 초, 중학교가 남동쪽에 한 그룹, 북동쪽에 한 그룹 모여 있어서 중학교 학군이 1패천을 중심으로 동, 서측 블록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지 구성상 동측 블록의 임대 비율이 높아서 분양 단지의 주민들은 아무래도 서측 블록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측 블록 중에서도 역에 가깝고 상품 차별화가 기대되는 민간 블록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문화 활력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의 컨셉상 일패천과 홍릉천 주변으로 문화공원, 청년문화예술마을, 공연장 등 왕숙 문화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소프트파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지구 동남측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만 지구 서북측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교통과 학군이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생활 권역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석해 보았던 왕숙 1지구의 생활 권역들과 비교해 볼 때 임대 비율은 풍양 역세권역 다음으로 높습니다. 지구의 조성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업 승인 단지 비율은 48%로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합니다. 차별화되는 생활 권역의 특징은 문화 활력을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으며 분양은 내년에 6개 블록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 권역별 향후 주목 포인트는 9호선 경의중앙선 복합 환승역사의 건설 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숙 2주에 관심 있는 수요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